세무부인 다솔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의 초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일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밖에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고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김홍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신고대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어떤 걸 고려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안순남 대표님께서도 농담 삼아 맨날 하시는 이야기가 상속세를 피하려면 안 돌아가시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죽음은 또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죽음과 세금이 연계된 상속세는 모두들 피하기 어려운 세금입니다. 또한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일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밖에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고,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세금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세무조사가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하나하나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산가, 예를 들어서 재산가액이 50억 이상이다 라고 하면 서울지방청 또는 중부청, 이렇게 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세무조사는 조사관 분들이 3분 정도는 투입돼서 진행되다 보니 신고대리에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세무조사에서 상속세를 추징당했다라는 분들을 주위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신고대리가 잘못 들어가서 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대리인이 납세자의 의견을 대신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대리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들도 까먹고 있던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혹은 아니면 연계되어 있는 일들을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조사의 리스크는 가산세 그리고 추징세액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그 부분은 신고대리를 준비하면서 먼저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들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요. 세무조사에 강한 세무사라고 표현해 두었는데, 보통 이 부분은 조사관 분들이 3분 이상이다 보니 저희도 최소 3명 이상, 저는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저희가 검산을 하면 자기가 푼 거는 틀린 부분을 못 찾아요. 두세 명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이 사람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서로 의심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러면서 납세자의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는 여러 명의 세무사가 함께 일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당연한 부분인데요. 원활한 소통이 되는 세무사.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표현한 거는 쉽게 표현해서 납세자분이 처음 상속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하던 상가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임대료가 나가겠죠? 근데 피상속인이 아니니까 운영할 수 없어서 임대료만 나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였는데 병원비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뒤에 내셨어. 이런 부분은 채무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상속세를 줄이고 싶으시지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구별 짓는 거. 근데 이게 보통은 평소에 생각 안 나시다가 꼭 침대에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궁금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세무사가 좋고요. 또 미팅도 초회 상담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세금이 픽스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무사.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납세자분께서 강하게 원하고 좀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서로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세무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확 줄여주겠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세금을 줄여주겠다. 나는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디 세무서에서는 통과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준시가 아니면 또는 채무를 인정받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세무사님들
상담을 받고 종종 연락을 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추후에 가산세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책임져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입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은 세액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무작정 선택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속 사례를 경험한 세무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한테 세무사 몇 년 하셨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다행인 거는 제가 나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기도 하고 또 기장을 전혀 하지 않고 양도상속 증여만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보다는 경험이 많은 편이에요. 이 경험 많은 게 어떨 때 유용하냐면 납세자마다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부동산, 어떤 분은 내금, 우리 집은 사전 증여를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신고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게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두 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주제를 여러 개 갖고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믹스해서 납세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경험이 많아야 그리고 또 세무조사일 때도 세무조사를 한 건만 두 건만 한다면 세무서나 국세청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질문하니까 미리 대비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쩌다 한 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은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꾸준히 하고 계시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 제가 못 믿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통 납세자분들께서 앞에서 말하는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고 뒤에서는 저희 국세청 출신 고문님들 그리고 또 안수남 대표님의 검토를 항상 받아가지고 의견이 나가고 있고요. 보통 오시는 분들이 자산가액이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의 납세자들의 세금은 소중하기에 모든 분들의 검토를 받고 있으니 5-6명의 세무사가 내일에 투입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으시니 저희의 경험은 여러 명이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꼭 상속세 신고일 때도 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일 때도 있어요. 지금 상속세나 양도세나 증여세나 이 세금은 결국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속세 적게 낸다고 최근에 오신 분인데 저는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10억이 재산가액이 안 됩니다.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8억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8억이 기준시가인가요? 라고 했더니 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가져가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2-3년 있다가 양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8억짜리 부동산의 시가가 16억 정도 하고 보증금이 1억 정도 있다고 할 때 단순 계산을 하면 상속세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0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16억으로 신고하면은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는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으시던데요? 라고 하시는데 8억에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2-3년 뒤에 16억으로 팔았을 때는 상속인이 3명일 때 각각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상속세 낼 때 9천만 원만 내고 끝날 수 있었는데 그때 돼서 2억 7천을 내게 되는 거죠. 물론 현재 가치까지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거를 저 이거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할 때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상속세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만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받을 것인지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금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상속인이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줄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는 상속세를 하면서 항상 비교해 드리는 게 몇 년 뒤에 얼마에 팔았을 때 어떻게 세금이 합산이 되는지 그리고 상속인을 어떻게 나눴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상속인을 나누는 경우는요 상속인이 3분이라는데 부동산이 2개면 어떤 분들은 3개를 다 3분의 1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지켜야 되는 물건이니 1번이 가져가고 두 번째 부동산은 2번, 3번이 나눠서 가져가라. 그럼 보통 두 번째 물건은 2번, 3번 분께서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1번 부분은 계속 끌고 갈 부분이니 거기서도 평가 방법 아니면 양도세를 고려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처분 언제 할 것인지 양도 언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기준시가, 감정가액 그리고 상속인을 몇 명 나눠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오시는 자녀분들도 환갑이 넘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줄이는 부분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200억 자산가가 자녀가 2명이다. 그럼 각각 100억씩 가져가시는 건데 본인 재산도 대부분 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도 또 50%의 세율로 가는, 물론 유산취득세가 되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그 상속세가 나눠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재부 방향, 국회 방향이 일치할지도 의문이고, 추후에 시행된다 해도 그렇게 고액 100억이 넘는 자산가들은 누구 몇 명에게 나눠줘도 40% 50% 세율로 가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상속인 세대를 생각해서 상속세 신고 대리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솔 세무TV에서 자주 보겠지만 안원용 변호사가 상속세 전문 세무사이자 변호사로 저희 자리하고 있는데요. 상속인들 사이에 최근에는 굉장히 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고 조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 상속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고인의 뜻이 어떻게 되셨냐를 가장 많이 여쭤보긴 해요.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여쭤보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이 이슈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유류분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서 평가도 달라지고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변호사와 협업이 되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물어보다 보면은 꼭 변호사님들께서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세금을 줄이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좀 세무를 고려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같이 계시는 곳에서 상담하시고 신고 대리를 하시는 게 상속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가족 간 의사결정,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대신 제3자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최대한 어머님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실감에 나는 상속재산 안 가질래, 이제 너희들 다 가져, 그러면 배우자 공제를 포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머님의 속상한 마음은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나라의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일단은 상속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내려가면은 또 세금을 충분히 물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요? 아니 혹시 이제 상속인이 2명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바로 팔고 싶어 하고 한 분은 가지고 가고 싶어 할 때, 그러면 감정평가액을 적정 수준으로 받았을 때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여유자금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면 혹시 어느 정도 지급할 용의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상속인들이 두 분이서 말을 하다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그냥 감정적인 부분들이 항상 섞이게 돼요. 실제로도 있는 경우들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너 유학 갔잖아, 나는 못 갔잖아, 너는 과외 받았잖아, 나는 못 받았잖아, 이렇게 유소년 시절의 이야기까지 꺼낼 만큼 감정적인 이슈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감정적인 이슈보다는 중간 중재자에서 이러면 서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대표님에게 좋고 이런 부분은 대표님에게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가운데서 먼저 중재안을 꺼내드리면 본인들이 감정도 우선이지만 이 결국 상속세라는 걸 해결하기 위한 큰 틀에서 두 분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세무사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상담 맞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상속이 개시돼서 지금 상속세 신고 대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실 텐데요. 세무부인 다솔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의 초회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 무료 상담에서 모든 세액, 안내 이런 걸 다 나가진 않지만, 왜냐? 저희도 피상속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피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드리며 일정 부분의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도 드리며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번호 또는 본점 번호 이렇게 어떤 편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진행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에 따라서 가액이 고액 자산가다, 아니면 뭐 이슈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안수남 대표님 또는 안원용 변호사, 아니면 국세청 고문님들 이렇게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상담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상속이 개시되면은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이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상속을 대비하는 가족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상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일단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의 말일, 뭐 3월이다. 그럼 3월 말일로부터 6개월, 그리고 뭐 비거주자의 경우에 9개월 이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두는 게 신고할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또는 자녀를 떠나보낸 이런 상속인들의 슬픔을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보통은 먼저 추모하고 보내드리고 이런 시간을 상속인들끼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최소 신고기한 3, 4개월 전에만 상담을 받으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가족들을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그 다음에 찾아오셔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울면서 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상담을 하면 피상속인의 일대기를 다 들어야 돼요. 어떻게 자산을 이루셨고 예금은 어떻게 생겼고 뭐 부동산은 어떻게 취득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추억이 한 곳 한 곳 묻어 있어 가지고 울음을 계속 참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일찍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시간 보내시고 가족들과 이야기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